많은 유튜버에게 구독자 1000명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은 중대한 성과이자 채널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해요. 키아리 채널은 2024년 1월 22일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린 이래로 정확히 2개월 일주일 만에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은 무려 6000시간을 달성했습니다. 원래 처음 목표는요, 채널 시작하고 한 달에 평균 200명 정도씩 구독자를 늘려서 5개월 내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거였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2.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덕분에 키아리 채널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채널이 발전할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캐나다 시간으로 4월 1일 만우절에 촬영 중입니다. 원래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이해서 만우절 특집 콘텐츠를 다뤄볼까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4월 1일 하루만 채널을 개아리 게임으로 알아보는 이민으로 바꾸고요. 게임 2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리뷰하면서 실제 캐나다 사회와 그리고 이민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맞지도 않는 작은 아이 모자까지 빌려 쓰고 말이죠. 이번 영상 가장 마지막에 이스터에그로 다뤄보려고 했던 게임 2개의 일부분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구독자 1000명 달성 특집 영상으로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공유를 드리고요, 영상 제작 과정을 좀 알려드리고, 제작 과정에서 어려웠던 측면들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 좀 얘기를 하고요, 채널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전하고 만들 때 제 철학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과 채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좀 잡벅스러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깊은 얘기는 아니지만요, 원래 저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데 항상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제 취미 관련해서 블로그도 했었어요. 블로그 완전 극초창기 때라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서비스에서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몇 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취미 관련해서 팟캐스트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이민 오고 나서 유튜브에도 관심이 생기긴 했었는데, 영상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과 노력이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할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퀘벡에서 온타리오로 이사를 오면서 좀 기회가 생겼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더 생겼고요. 게다가 겨울에 제 일이 비수기라 잠시 한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 제작에 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 생업의 일상 업무에서 자료 조사하는 작업이랑 그 자료를 검증하는 작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텍스트도 정말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키아리 콘텐츠는 제가 항상 일상적으로 그냥 하던 일을 유튜브 콘텐츠로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작업의 결과물로 나오는 셈입니다. 분야는 좀 많이 달라도요.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랑 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영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영상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시간의 비중을 대충 따져보면 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하는데 한 35% 정도 쓰는 것 같고요, 스크립트 작성하는데 15%, 그리고 촬영에 15%, 그리고 편집은 한 35%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료 조사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죠. 완전 초창기 때는 워낙 얼어있기도 했고 서툴러서 말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재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툴에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촬영 시간이 한 편집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었는데요, 특히 가장 분량이 길었던 이 두 번째 영상은 제작하는데 거의 20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영상 촬영하는 시간과 제작 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는데요, 지금도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좀 힘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 하나하나에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촬영할 때 후반부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발음이 많이 새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집도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빼먹고 하게 되고, 그리고 AI 툴이 제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줘서 자막을 입혀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탈자 같은 거 편집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에너지가 소진되다 보니까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오탈자 편집하는 것도 많이 까먹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키아리 채널이 다른 채널과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종의 철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 첫째는요,
영상 콘텐츠 자체 외에 다른 수단으로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그 상담에 대한 대가를 뭐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걸 받는 행위가 있겠죠. 뭐 아니면은 특정 에이전시나 업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제가 뭐 해당 에이전시로 시청자를 이렇게 유도하는 영업행위 같은 그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키아리 채널이니까 키홀더를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태까지 촬영했던 영상들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추려가지고 PDF 같은 이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뭐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 수익을 노려보는 것 정도는 뭐 고려할 만하겠지만요. 뭐 이것도 현실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광고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와 키아리 채널이 하는 역할은 전적으로 큐레이터 역할이다. 다른 역할이 아니라 큐레이터 역할. 제가 몇 년 전에 퀘벡에서 영주권을 땄을 때만 해도 정말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비교적 큰 어려움도 없이 상당히 원활하게 짧은 시간에 영주권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고 있어요. 이 이민자 사회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잘난 사람들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 경험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달라요. 같은 시기에 같은 경로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도 서로 경험한 바가 다를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뭐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는 척하는 거는 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저보다 더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만을 전달하되 명확하고 조리 있게 정돈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키아리 채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가져다가 퍼와서 날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것도 그래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정보가 오히려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로 유용한 정보, 정말로 사실인 정보 그리고 정말로 내게 필요한 정보가 뭔지를 찾고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찾아도 소화하기가 옛날에 오히려 정보가 부족했던 시절보다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터 역할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영상에서 전달할 콘텐츠를 만들 때 제 개인적인 의도를 주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미리 결론부터 지어두고요 뉴스나 정보 같은 걸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은 논리적으로 반드시 허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나쁜 점은 그런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을 오도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당 채널에도 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채널 운영자 본인이 자신의 강한 주장을 관철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만 보다 보면요. 자신만의 에코체인버에 갇힐 수 있고요. 게다가 인지 부조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키아리 채널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 자료나 아니면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된 미디어만을 참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을 제시하거나 사적인 의견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적인 의견이 있고 개인적으로 뭐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민 판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요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원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부분에 사견이 담긴 그런 생각들을 답이랍시고 함부로 제시를 하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민자일 뿐이죠. 앞으로 키아리 채널이 추구하려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소프트한 주제를 좀 늘리고요. 주제를 좀 더 다분화를 하고 그리고 영상 길이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채널 초창기에는 천천히 가려고 했어요. 소프트하고 좀 쉬운 주제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캐나다로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뭐 영어나 불어 같은 언어들 기초부터 다지는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업체들이랑 얘기하고 업체들 고를 때 뭐 생각해야 될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캐나다 연방 정부랑 주정부가 하루가 다르게 정말
빅 뉴스들을 빵빵 터트리는 바람에 그 뉴스들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덕분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채널이 이렇게 발전하는 결과가 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프트한 주제를 점점 늘려서 영상 제작을 할 때 좀 피로도도 줄이고, 그리고 콘텐츠 종류도 다양화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미리국 이야기 했던 것처럼 사회와 관련된 르뽀 형식의 콘텐츠도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노력과 그 영상에 대한 애착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키아리 채널은 여러분께서 스스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그런 채널로 계속 발전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잘 판단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캐나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 어떤 이민 루트를 탔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게 나 자신이 아니라면 나에 대해서 나보다 잘 알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요. 특히나 본인이 싱글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여파는 더 큽니다. 여러 명의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크게 바뀐 이벤트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남에게만 맡기면 절대로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키아리 채널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관련성이 높은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점을 모두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민 자체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이번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키아리 채널이 발전할 토대를 마련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만우절 특집으로 다루려다가 다루지 못한 게임 2개의 일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게임의 성격은 사실 상당히 달라요. 먼저 보여드리는 게임은요, 현실적인 암담함으로 가득한 게임입니다.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스토리예요. 반면에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임은 다크 유머랑 블랙 코미디로 가득한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요, 토론토에 거주하는 현지인 개발자가 혼자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정말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사회의 현실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게임은 반면에 영국 게임인데요. 그 게임의 배경이 지금 현재 캐나다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자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크 유머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2개 재밌게 감상해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I'm Sophia Remington, and I'm extremely unmarried. But that doesn't mean I don't care about families. We all know children are important for our retirement, but let's face it, sometimes the little monsters can be a bit of a handful. Don't trust me, I haven't spawned.
Let's listen in on a couple of genuine real parents. Janet, Wait, what happened to you? It's the children, Brad. I'd never say this in public, but sometimes I just want to kick their little faces in. Every night, I dream of choking the last tiny breath out of little Frankie. But when I wake up, he's still here. There has to be a better way. And now there is. Now there is a fun place where you can send your children for a vacation, and we'll even pay you for the privilege. This looks complicated, doesn't it? I thought only a master tailor would be able to make one of these. But it turns out even a stupid child can do it. And with Camp Busy Fingers, they do. Every day. I'm Sophia Remington, and although I'll never be stupid enough to breed, I'll always offer hope to those who do.